김용 팀장이 황하나를 취급을 안 하죠. 김용 팀장은 진짜 완전 거물인데 자범 취급을 하죠. 근데 권총 들고 타락한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그럼 눈 돌아가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작년 10월인가 11월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 범죄단지 간부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파티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이제 승리도 나름대로 동남아에서는 아직 빅뱅 출신이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미지가 그것 때문에 불법적인 사업을 준비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제2의 버닝썬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겠죠. 서로 이름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범죄자들끼리 동병상련이라고 뭐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상황이 좀 골 때리게 돌아가는데 탈옥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이제 김미영 팀장 조직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정보기관 협조원이기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탈옥을 했어요.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12월 31일인가 1월 1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탈옥한 날짜가. 근데 권총 들고 탈옥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혼자 탈옥하지도 않았거든요. 같이 탈옥한 이제 30대 남성이 한 명 더 있는데 탈옥을 하고 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받더라고요. 저는 경찰이랑 원의 허락을 받고 통화를 한 겁니다. 탈옥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교도관들한테 몇백만 원 주면 손쉽게 탈옥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자주 쓰던 방법대로 탈옥을 했다. 왜 탈옥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김명 팀장 잡겠다. 김명 팀장에 대해서 어떤 분노가 있길래 왜 잡으려고 하지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자기 가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 감옥 안에서 권총을 구해가지고 탈옥을 했고 권총 왜 들고 왔냐고 여쭤보니까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김명 팀장을 뭐 검거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더라도 형 감면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뭐 김명 팀장에 대해서 잡는데 정말로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 원에서 이제 이 사람이 한국으로 송환이 됐을 때 공적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리바기닝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많이 해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을 살핀 후에 어느 정도 형을 감면해주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동종 범죄일 때만 가능합니다. 동종 범죄에 관해서 그래서 아마 김명 팀장을 잡는 과정에서 마약범을 한 명 추가하겠죠. 그건 아마 정보기관하고 그분이 사전에 좀 논의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탈옥에 성공을 해서 제가 연락을 하니까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자기가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안 주냐. 물론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범죄자들이나 또는 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료 같은 걸 실제로 지급을 하긴 합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지급을 실제 하고요. 마약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야당이라고 하잖아요. 야당들에게 뭐 용돈 너 이거 몇십만 원 써라, 몇백만 원 써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 탈옥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몇십만 원씩 드렸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돈을 주는 거는 이제 경찰이나 또는 이제 국정원에 그 어느 정도 사전 논의를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 사람한테 얼마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러한 제보를 받아서 기사를 쓸 거다.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거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오케이를 하거든요. 이제 돈을 이제 막 갑자기 뭐 100만 원, 150만 원 막 달라고 하길래 뭐 서운하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그분이 김영 팀장을 막 잡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기한테 몇 달의 시간을 달래요. 한 2달, 3달 그 안에 어떻게 잡을지 좀 작전을 좀 짜겠다. 그걸 제가 일단은 국정원 측에다가 일단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아마 그분은 국정원이랑 지금 소통을 하면서 김명 팀장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좀 작전을 짜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그 작전 내용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렇게 작전을 좀 짜고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팀장이 탈옥했다라는 사실을 저희 언론사에서 처음 이제 최초로 보도를 했었고 그 A 씨가 이제 들어가 있던 필리핀 감옥이 뉴빌리위드 교도소라는데요. NBP. 예전에 마약왕 박광렬이 있던 데거든요. 거기가 탈옥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거기를 한 4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안에 직접 들어갔다 보고 그 감옥의 크기 자체가 여의도의 반만 안 돼요. 수용 인원도 몇만 명이에요. 3만 명이 넘어갑니다.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수용 인원이 18,000명인가 2만 명인데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어서 교도관들이 A라는 사람을 찾고 싶어도 쉽게 못 찾아요. 물론 섹터별로 구역은 나눠져 있겠죠. 어떤 중범죄가 있느냐. 그 감옥의 담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건물 한 3층 높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담 넘어가서 뛰어내리는 순간 다리 그냥 아작납니다. 거기서 탈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도관들한테 적어도 한 400만 원, 500만 원씩 주고 탈옥을 해요. 그 필리핀 감옥의 그 교도관들 월급이 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눈 돌아가죠. 그럼 실제로 그 필리핀 교도관들이 이제 죄수들에게 약간 로비? 약간 뇌물로 돈을 받는 것 때문에 1년에 수십 명씩 바뀝니다. 뭐 해고당한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맨 처음 검거가 됐을 거예요. 필리핀에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배가 내려진 지 8년 만입니다. A씨는 2012년부터 필리핀의 콜센터를 만들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검거됐을 때 필리핀 경찰 당국이랑 한국 인터폴이랑 공조해가지고 잡았죠. 맨 처음에는 국정원에서 김미영 팀장의 위치를 특정을 했습니다. 그때 김미영 팀장이 되게 호화 생활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그 샷건 들고 있는 경호원들 자기 집 앞에 깔아놓고 경찰들이 오면 총으로 타깃으로 이렇게 겨눠가지고 위협하고 그랬을 정도로 되게 돈을 많이 그만큼 범죄 수익을 많이 번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검거를 했는데 한국으로 송환을 못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송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김미영 팀장이라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 씨가 이달 초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했죠. 추가 탈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내 송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필리핀 현지 내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필리핀 현지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필리핀 내에서 재판을 받고 한국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 게 이제 범죄인 인도조약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잡혀가지고 필리핀 이민국이 관리하는 이민국 보호소가 있습니다. 이제 비쿠탄이라고 하는 그 필리핀 깜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탈옥을 하신 거죠. 어쨌든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서 송환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라던가 법무부에서 되게 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죠. 지금 벌써 김용훈 팀장 탈옥한 지 1년 8개월이 넘었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탈옥하신 A씨하고 통화를 했을 때도 자기네들은 한번 탈옥하면 안 잡힐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국정원 쪽 분들이랑 통화를 했을 때도 잡기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정보사에서 잡을 수 있는데 정보사는 그런 일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조사 권한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사가 개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고 그래서 전 사실 그 A씨라는 분하고 국정원이 서로 공조를 해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A씨라는 분은 어쨌든 김영 팀장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원하고 이제 A씨가 작전을 잘 짜는 일만 남았겠죠. 근데 김영 팀장을 이제 데려온다고 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비판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법무부랑 외교부가 일 그지같이 안 했다. 저희가 사전에 경고를 여러 번 했어요. 저희 취재진 말고도 저희랑 그 해외 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취재를 했던 여러 언론사들도 법무부나 외교부에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 일 자체가 해외 범죄 송환 또는 조사, 수사를 담당하는 당국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잡아놓고서 그 나라에서 저지른 범죄가 있다면 또 거기서 재판 절차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그렇게 막 못 데려와요. 근데 범죄인 임시 그 인도조약상으로는 잠깐 데리고 올 수 있죠. 근데 그 잠깐 데리고 올 수 있는 역량에는 외교부와 법무부에 총동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정도의 행정 능력을 발휘하려면요 대통령의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의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그 범죄자들을 송환했던 거잖아요. 그 정도의 어느 정도 강력한 메시지가 좀 필요합니다.